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9년 겨울 만취한 남성이 혼자 노래방에 들어섭니다. 남성은 노래 몇 곡 부르지도 못하고 정신을 잃는데요. 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만취 손님을 대상으로 술값으로만 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도 초과로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돈을 더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잠이 든 손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낸 뒤에 은행 앱을 통해서 8차례에 걸쳐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2,150만 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부당하게 돈을 가로챈 노래방 업주는 어떻게 처벌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았겠죠. 자, 만취해서 의식이 없는 손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휴대전화로 대출까지 받아서 수천만 원을 챙긴 노래방 업주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죄명을 보면은요, 법원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요. 다른 노래방 업주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은 작년 1월에도 만취 손님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를 벌였는데 여성 종업원을 동석시켜서 비싼 술을 먹인 뒤에 계산을 명목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로 손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총 8차례 2,560만 원을 이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명 손님으로부터 8천여만 원을 뜯어냈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들에게는 이제 합의를 하고 초범이고 이런 점을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노래방을 거의 가지 않으시고 또 9시 이후에는 안 가시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지기 거의 없겠지만 이제 조만간 또 이게 재개될 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좀 참고 삼아서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근데 그 손님들이 여러 명이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여성 종업원의 동석에 대해서 이게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서 하지 않았던 것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피해자들이 약점이 있어서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것까지 계산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위반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부인이 알면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해 당하면 피해 신고를 해야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회피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성경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성경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양담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양담소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서울중앙지검과 강릉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요. 검사 근무 경력을 살려서 현재 법무법인 태림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오늘 내용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는 BTJ 열방센터 방문자들.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 검사 거부 괜찮습니까? 물론 안 되고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작년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때문에 작년에 대구 지역을 혼란에 빠뜨린 31번 확진자가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받고도 2차례나 이를 거부하고 교회나 뷔페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다녀서 슈퍼 전파자가 됐음에도 이 사람을 검사 거부로 처벌할 수 없어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이런 논란 때문에 작년 2월에 국회가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벌금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후유증도 보니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검사를 거부하면 벌금이 좀 더 세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에서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 이제 처벌을 받겠네요. 네,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전주시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BTJ 열방센터 관계자 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감염 의심자들이 그 해당 시설을 방문하고도 거짓말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이 쏙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부자는 그렇고 이 센터가 BTJ 센터가 당국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센터에서 방문자 명단을 지금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해당됩니다. 네.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상주경찰서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2월 상주시가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한 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행사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상주시가 명단을 요청했는데 2주 동안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해서 명단을 제출한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2주나 지나서 명단을 제출했다면 뭐 명단을 조작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그 실제로 지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 선고를 보면 신천지의 모든 시설 현황,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자료 수집에만 해당한다 하면서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법원이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는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역학조사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한 건데요. 사실 역학조사 방해라는 죄명 자체가 이전에는 다뤄진 적이 없다 보니까 확립된 판례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좀 견해가 나뉘게 됩니다.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판결이 BTJ 열방센터에도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역학조사라는 것이 여기서부터는 역학조사야. 이걸 조사하겠어. 이제 결정한 것만 지금 법원은 보겠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역학조사라는 게 사실은 그 대상자를 정하는데 전제가 명단일 텐데. 네. 그거는 역학조사가 아니다. 네. 라고 한 법원의 판단이 저도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형사사건이다 보니까 이거를 넓혀서 판단하는 것이 또 이제 엄격 해석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에 위반된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1심 판단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항소심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요, 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을 자주 언론에서 저희가 접하는데요. 자, 자가격리 위반, 이거는 실제로 지금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흥의 바닷가를 방문하는 등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58세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형이 나왔군요. 예,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자가격리 중이던 46세 남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자가격리 2주 기간 동안에 그 의무를 위반하고 차를 몰고 직장으로 이동한 사례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온 점이 참작이 돼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저희도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경우에 어떻게 경험해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도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교제하던 연인을 자가격리 장소로 불러들여서 잠시 만난 사안이었습니다. 아, 네. 네. 이때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때도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이 돼서 죄는 인정이 되었고 다만 정상이 참작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들, 저 뭐 자가격리가 끝나서 이제 나왔어요 하면서 이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 기간 동안에 혼자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그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얘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친구를 불렀나 보군요. 연인을 부르셨나 보군요.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뭐 그 핸드폰을 두고 뭐 위치를 숨기게 해놓고 몰래 나갔다 오고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보는데 충분히 힘드신 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처벌을 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성경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자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